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 그러나 환율 급등 없다. 정부는 왜 국민을 속일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파이낸셜 뉴스에서 역대급 한미 금리차 그래도 환율 급등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 네,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역 적자가 당군 이래 최대고, 그리고 생산, 소비, 투자가 적신호고,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때문에 가계와 기업에 돈줄이 마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가지고 수출 경쟁력 그리고 내수와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 경제를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이 행위를 보면은 계속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다주택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집을 사라 이거예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이 여러 집을 사라,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 부동산세를 낮춰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그리고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지 투자의 수단이 아니에요. 주택을 가지고 투자의 수단으로 삼으면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그냥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네, 거주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잘 사네 못 사네 뭐 브랜드가 있네 없네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아주 우리가 간소하게 필요한 만큼만 과시의 대상이 아니고 재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도리어 다주택을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동안 이 한미 금리 차가 벌어져 갖고 외화가 유출된다. 정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물가를 잡겠다.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물가라는 것은 이 물가라는 것은 소비가 견인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를 너무 많이 사면은 그러면은 배추값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럴 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물가를 잡게 되는 거죠. 물가를. 그리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배추값이 너무 올라간다 그럴 때는 꼭 필요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공급망을 열려야 돼요. 공급망 수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경제가 완전히 공급망을 엉켜놨어요. 미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에너지 공급망, 식량 공급망 등을 장악하고 그리고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망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 공급의 문제를 풀고 전쟁을 멈추게 되는데 계속 전쟁을 연장시키면서 그러면서 물가가 오른다. 이게 뭔가 꼼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공급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봤자 이건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금 한미 금리 차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외화가 유출된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한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또 물가가 급등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그 환율 급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그나마 여기 이제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이재선 현대차증권 선임연구원은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5% 상단은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로 강해지려면 인상폭이 확대돼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금리차가 역전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다 팔고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었고, 이 하향 조정 구간에서는 단기적 매도 압력이 강했지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는 순매수 경향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금리차가 역전했을 때 외국인이 다 팔고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이 금리가 뭐 저축이 중심이다 그러면은 그 이자 받으려고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이동하겠지만, 지금은 투자 중심 시대에 투자 중심뿐만 아니라 변혁기예요. 4차 산업혁명 변혁기이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미래 가능성. 우리가 부동산도 분양될 것을 보고 거기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PF라 그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지, 이자 얼마 준다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변동하잖아요. 미국이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할 때는 올리지 않고 올리지 말아야 할 때는 올리고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패권, 그리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고, 전쟁 위기 만들고 무기 판매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비자를 열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자꾸 미국의 돈을 투자하게끔 만드는 미국 이 탐욕주의, 미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용구 신용증권연구원도 금리 차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환율의 부담이지만, 이론적으로 현재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안정적이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크지 않아 현실적 지표로는 안정적인 상태다. 환율이 그간 미국 쪽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등 위안화에 반응하는 측면이 커지고 있어서 금리차가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제 생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 오늘 6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독주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진핑이 사우디와 석유와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자 이런 입장, 그리고 더욱더 지금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브릭스 체제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경제권, 달러 경제권이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달러를 올리든 말든 내버려둬야 돼요. 거기 쫓아가다가 다 망합니다. 영국, 유럽 쫓아가다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그냥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미국이 역환율 전쟁을 통해서 인근 궁핍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 말려들면 안 돼요. 이때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무역에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환율을 계속 올리게 되면 무역이 힘들어져요. 이때 우리는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전략.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최영기 케이프 투자증권연구원은 환율은 단순히 대내외 금리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변동 상황, 지금 중국 금리 내리고 있어요.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미국은 금리 막 쳐 올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위 50%의 자산율이 1%밖에 안 돼요. 1%.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려 58만 명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어요. 텐트를. 길바닥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가 이거 영상 만들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저 깜짝 놀랐는데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자꾸 그 국가기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의 연준은 다른 나라처럼 은행을 국가기관이 장악한 게 아니라 이 사기업 은행연합회, 민간기업 은행연합회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 민간은행연합회.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 금융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금융세력들이, 민간 유대 금융세력들이 고리대금업 많이 했잖아요. 고리대금업. 그 유대인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고리대금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서민들의 피를 빨을 수 있어. 피를.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 좋아합니까? 이게 어느 나라, 모든 나라가 고리대금업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급 한미 금리차, 환율 급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가 물가 잡는다, 다 거짓말이었다. 또 이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자금이 이탈해 갖고 환율이 급등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오른다,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한 6개월 7개월을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응? 그러면서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 욕을 엄청 하고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보세요. 이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서 빨리 이 무역과 그리고 가계와 기업을 살려야 된다. 아니면은 미국의 전략에 먹혀가지고 인근 궁핍화 전략, 인근 국가들을 궁핍화 시켜가지고 다 붕괴시키는 전략에 말려들어서 우리나라는 붕괴하게 된다. 이것을 누가 조종하고 있고 누가 조종당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자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종당하고 또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여러분들 아주 잘 생각해 보십시오.